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설자 관자님을 모시고 제1회 프로젝터 밝기 경진대회 중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회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은 제가 리뷰했던 알리익스프레스 발 1080p 빔 프로젝터 총 7대의 밝기를 측정해 보고 그 밝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 계측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에 있는 조도계 앱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조도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콘 ST126 럭스미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럭스미터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계측원은 네, 오늘 계측원으로는 관자 오른팔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누굽니까? 네, 오늘의 참가번호 1번 프로젝터는 WZKOI C3S입니다. 스펙상으로는 7000 루멘, 2550 안시 루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 WZKOI C3S 이 밝기는 좀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 루멘인데 2550 안시 루멘이 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스펙이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수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 선수는 트윙거의 H5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윙거의 H5는 스펙상으로는 4500 루멘이라고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선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바로 트윙거의 M21입니다. 네, 그렇죠. M21은 스펙상 7000 루멘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네 번째 참가자는 트윙거의 Q9입니다. 아, 그렇군요. Q9은 7000 루멘을 자랑하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참가자는 네, 바로 다섯 번째 참가자는 에브리컴의 R15입니다. 6800 루멘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프로젝터는 과연 누구인가요? 여섯 번째 프로젝터는 창홍 C300입니다. 창홍 C300이 가장 스펙상으로는 나아 보이는데요. 800 안시 루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일곱 번째 참가자는 바로 포무비의 다이스입니다. 스펙상 700 안시 루멘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총 7개의 프로젝터를 대상으로 밝기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자님, 오늘 이 경진대회의 관전 포인트,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이 경기를 보면 될까요?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C3S와 M21의 리매치입니다. 아, 리매치. 아, 그렇죠. 잡스런 리뷰 에피소드 42회에서 C3S가 속된 말로 발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연 그때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번에도 유지가 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마트폰 럭스미터 앱과 진짜 럭스미터 기기 간의 데이터의 차이가 있느냐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럭스미터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스마트폰에 있는 조도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럭스미터 앱으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럭스미터 앱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잡스런 리뷰 에피소드 25와 42에서 스마트폰 럭스미터 앱을 이용해서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과연 이 스마트폰 앱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이 전문 조도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조도 센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 것이지 그것이 곧 조도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고요. 오늘 전문적인 조도계의 측정을 통해서 과연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이용한 럭스미터 앱이 얼마만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당연히 오늘의 메인 관심사겠죠. 이 1080p 프로젝터의 밝기 비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가는 관전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펙상에는 뭐 루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또 안시 루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다양한 밝기 표시들이 있는데 실제 밝기는 어느 정도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안시 루멘과 관시 루멘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관시 루멘?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가 있나요? 이 관시 루멘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뭐 제 유튜브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관시 루멘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 관시루멘은 관자 안시루멘의 줄임말이 관시루멘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안시루멘은 해당 프로젝터가 낼 수 있는 최대 밝기를 측정한 값을 안시루멘으로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젝터 이용자가 그런 최대 밝기로 이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의 밝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밝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프로젝터의 디폴트 세팅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설정도 하지 않은 순수한 디폴트 세팅 상태라면 그것은 해당 프로젝터 제조사에서 이 정도가 우리 제품의 그냥 표준적인 이용 환경이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세팅한 세팅값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다른 세팅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의 밝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자 친화적인 밝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가정하에 디폴트 세팅 상태의 밝기를 기존의 안시 루멘 측정 기준에 따라서 측정한 밝기, 그것이 바로 관시 루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관시 루멘은 이번 프로젝터 밝기 경진대회에만 사용되는 기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시 루멘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후에 제가 리뷰를 하게 될 모든 프로젝터에 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회뿐만 아니라 2회, 3회, 4회 이렇게 프로젝터 밝기 경진대회가 이어지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관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또 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개념 관시 루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프로젝터의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 안시 루멘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시 루멘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안시 루멘 측정 기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섭씨 25도의 완전 암막 환경에서 15분 이상 램프를 예열하고요. 프로젝터에서 4:3 비율의 40인치 스크린으로 화이트 빔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사된 화이트 빔이 투사된 그 스크린을 9개로 분할을 해서 각 중심점에서 밝기를 럭스로 계측을 하고 평균값을 낸 뒤에 거기에 스크린의 전체 면적, 즉 해당 스크린의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면적을 곱한 값이 바로 안시 루멘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밝기 경진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start! 자, 첫 번째 선수 WZ코의 C3S 선수입니다. 자, C3S 선수는 7000 루멘, 2550 안시 루멘이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스크린이 있죠? 자, 계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인치 화면을 총 9부분으로 분할을 한 뒤에 그 중심 부분을 럭스미터로 계측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에 그럼 평균 럭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C3S의 평균 럭스는 364.555 정도의 럭스가 나오는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 지난 잡스런 리뷰 에피소드 25에서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측정한 밝기가 490.44 럭스였는데요. 이건 좀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이용한 조도계 앱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난 에피소드 25에서 내렸던 결론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 결국은 틀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WZ코의 C3S에게는 더 안 좋게 틀려지는 것이죠. 실제 럭스미터로 재보니까 더 어두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군요. 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럭스미터에 의해서 측정이 된 값을 바탕으로 관시 루멘을 산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시 루멘은 180.63 안시 루멘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까? 야,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네, 지금 WZ코 C3S의 안시 루멘 값을 WZ코는 2550 안시 루멘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 안시 루멘 값은 180 안시 루멘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이것은 관시 루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디폴트 세팅 값일 거고 디폴트 세팅 값은 그 밝기가 가장 어두운 쪽과 가장 밝은 쪽의 한 중간쯤 영역되지 않겠습니까? 이 디폴트 세팅 값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 WZ코 C3S의 최대 밝기는 아마 한 360에서 400 안시 루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충격적인데요. 네, 2550 안시 루멘이랑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들은 우리가 말을 할 적에 루멘 값에서 0을 하나 빼면 그럼 얼추 맞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그럼 7000 루멘에서도 0을 하나 빼면 700 안시 루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400 안시 루멘 언저리가 나온다고요? 야, 이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선수 WZ코 C3S의 평가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선수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선수 H5가 등장을 했습니다. H5의 밝기 스펙은 4500 루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측정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9군데의 럭스미터를 측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평균 럭스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럭스는 259.33 럭스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렇군요. 확실히 H5가 이전의 C3S보다는 약간 좀 어둡게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럭스에 기반을 해서 관시 루멘을 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관시 루멘은 128.5 정도의 안시 루멘이 나오는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시 루멘 값이 안시 루멘이 아닙니다. 안시 루멘은 이거의 2배 내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터의 디폴트 세팅 값에서 측정을 한 밝기 결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5의 측정은 끝났고요. 다음 세 번째로 M21 선수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21 선수는 밝기 스펙상 7000 루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측정 시작합니다. 네, 평균 럭스 값 어떻게 됩니까? 평균 럭스 값은 636.33 럭스가 나옵니다. 오, 상당히 밝은데요? 그렇죠. M21의 밝기는 에피소드 42에서도 그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에도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이용한 럭스미터 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록이 어땠죠? 예, 그때는 기록이 888.89 럭스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실제 밝기는 더 어두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혹시라도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이용한 럭스미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좀 신뢰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럭스에 기반한 관시 루멘은 어떻게 됩니까? M21의 관시 루멘은 315.29 관시 루멘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측정했던 밝기 중에서는 가장 밝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밝은 프로젝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21의 측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에는 트윙거의 Q9 선수 등장합니다. Q9은 밝기 스펙이 7000 루멘이죠. 아까 전의 M21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자, 과연 Q9의 측정 값은 어떻게 될까요? 측정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럼 평균 럭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평균 럭스는 490.78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똑같이 스펙상으로는 7000 루멘인데 아까 전에 M21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총평을 할 적에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490.77 럭스를 기반으로 한 관시 루멘은 어떻게 됩니까? 관시 루멘은 243.17 안시 루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역시 M21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Q9의 밝기 계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선수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에브리컴의 R15 선수인데요. 스펙상 6800 루멘이죠. 자, 측정 시작합니다. 네, 평균 럭스 어떻게 나오나요? 평균 럭스는 374.89 럭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반한 관시 루멘은 어떻습니까? 네, 관시 루멘은 185.75 안시 루멘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까? R15도 조금 떨어지네요. 물론 스펙상에서도 7000 루멘과 6800 루멘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역시 밝기가 조금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R15의 측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선수는 오늘의 최강자가 되겠죠. 창홍의 C300 선수 등장했습니다. 창홍 C300 선수의 밝기 스펙은 800 안시 루멘입니다. 자, 그럼 측정 시작합니다. 네, 결과가 이렇군요. 자, 평균 럭스 어떻게 됩니까? 909.22 럭스. 역시 다르군요. 상당히 밝은 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C300 리뷰를 하실 적에 관장님께서 역시 돈은 돈값을 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던 것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는데요. 역시 돈이 돈값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C300이야 이 밝기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역시 비싼 프로젝터는 그 값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럭스에 기반한 관시 루멘 어떻게 됩니까? 관시 루멘도 450.50 안시 루멘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 표준에 좀 근접을 하는군요. 즉, 이 디폴트 세팅 값이 보통 가장 밝은 값과 가장 어두운 값의 한 중간 정도의 세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관장님께서 예상을 하셨는데, 가장 밝은 안실루멘이 800 안실루멘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 중간의 레인지에 있는 450 안실루멘이 디폴트 세팅 값이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수는 4무비의 다이스 선수입니다. 스펙상 밝기는 700 안실루멘입니다. 자, 측정 시작합니다. 네, 이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균 럭스 어떻게 되죠? 평균 럭스는 632.11 럭스 정도가 나오는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탕한 관실루멘은 어떻습니까? 관실루멘은 313.20 안실루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천후 프로젝터라서 거실 거치용으로도 또 야외 캠핑용으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무비 다이스의 밝기 측정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7대의 1080p 프로젝터가 밝기 측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밝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1위부터 7위까지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7위는 과연 누구인가요? 네, 7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트윙거의 H5입니다. 스펙의 밝기는 4500 루멘이었고요. 관시 루멘은 128.50 안시 루멘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가격대에 비해서 또 1080p인 걸 생각해 보면 밝기는 좀 어두워도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다음에 6위는 그럼 누구입니까? 6위 프로젝터는 바로 WJATCO C3S입니다. 그래요. 와, 요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네, 7대 중에서 C3S가 6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000 루멘, 2500 안시 루멘인데 180.63 관시 루멘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C3S가 스펙이 약간 좀 뻥 스펙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위는 누구입니까? 5위는 에브리컴의 R15가 되겠습니다. 에브리컴이 R15 6800 루멘 스펙인데 185.75 안시 루멘이 나오는군요. 오, 그렇군요. 저는 살짝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C3S가 좀 더 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스펙상으로도 6800 루멘, 7000 루멘 해가지고 그래도 뭐 C3S가 좀 더 밝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R15가 더 밝군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좀 4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위는 누구일까요? 네, 4위는 트윙거의 Q9입니다. 7000 루멘이고 243.17 관시 루멘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4위가 되는군요. 총 7대 중에서 그럼 가장 표준적인 중간값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3위는 누구일까요? 뭐 보통들 예상하시는 바 그대로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DLP 프로젝터가 좀 많이 밝게 나오고 LCD 프로젝터가 조금 어두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프로젝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3위는 누구입니까? 3위는 바로 이게 무슨 일이죠? 3위가 포무비의 다이스입니다. 이건 충격인데요. 예, 사실 저도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스펙이 700 안시 루멘인데 관시 루멘은 313.20 안시 루멘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포무비 다이스가 3등입니까? 네, 3등 맞습니다. 오, 네. 네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키핑을 해두고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바로 트윙거의 M21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펙상의 루멘은 7000 루멘 값이었는데 관시 루멘은 315.29 안시 루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윙거 M21과 포무비의 다이스는 그냥 거의 같은 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건 정말 충격이군요. 트윙거의 M21이 오히려 포무비의 다이스보다도 더 밝다. 700 안시보다도 더 밝다. 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위는 누구입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을 하고 계시다시피 1위는 바로 창홍의 C300입니다. 스펙상 밝기는 800 안시 루멘이고요. 관시 루멘은 450.50 안시 루멘입니다. 압도적인 밝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트윙거의 M21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사실은 창홍 C300의 밝기는 이미 1등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감흥은 없었는데 이 트윙거의 M21은 좀 충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통들 우리가 루멘 값에서 0 하나 빼면은 안시 루멘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죠. 즉 M21이 7000 루멘이고 다이스가 700 안시 루멘인데 관시 루멘 값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적에는 7000 루멘에서 0 하나를 뺀 700 안시 루멘이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700루멘 스펙을 가진 Q9이라든가 아니면 C3S라든가는 또 값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뻥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기 내부의 하우징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또 그 기기 내부에서 쓰이고 있는 각종 렌즈라든가 LCD라든가 반사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질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그냥 다 뻥 스펙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순위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밝기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밝기 비율이요? 네. 자, 우리가 앞서서 같은 스크린 내에서 9지점의 밝기를 다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비율을 바로 밝기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밝기 비율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밝기 비율이 크면 클수록 화면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밝기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면의 밝기가 고르다라는 측면에서 화면의 품질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밝기 비율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뭐 뜸들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창홍 C300의 밝기 비율이 1.08대 1이고요. 폴모비 다이스가 1.19대 1, 그리고 토잉거의 M21이 1.33대 1, 그리고 에브리컴 R15가 1.33대 1인데 이것은 반올림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에브리컴의 R15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은 트윙거의 H5가 1.43대 1, 그리고 WZ코의 C3S가 1.48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윙거의 Q9이 1.57대 1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성이 있네요. 지금 1, 2위를 모두 DLP 방식의 프로젝터가 차지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 또한 상당히 낮은 편이죠. 반면에 LCD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1.3대 2를 모두 다 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DLP 프로젝터가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고른 화면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밝기 경진대회의 측정 결과는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론 첫 번째입니다. 일단 안시 루멘도 실사용 밝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 그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시 루멘의 밝기를 측정하는 것도 기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밝기의 수준하고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2000 안시 루멘의 프로젝터를 거실에 투영한다라고 할 적에는 실제로는 2000 안시 루멘의 빛을 그대로 거실에서 투영을 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값 정도인 한 1000에서 1200 안시 루멘 정도로 실사용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결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M21과 다이스의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일반적으로 루멘 값에서 뒤에 0 하나를 빼면 그것이 곧 안시 루멘 값과 유사하다라는 속설이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 때문에 보통들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진 않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군요. 7000 루멘의 경우에는 700 안시 루멘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어둡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결론은 스펙상 루멘이나 안시 루멘이 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밝기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라. 예, 그렇죠.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죠. M21과 Q9과 C3S는 모두 다 같이 7000 루멘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휘가 되는 그 밝기는 서로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뻥스펙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기기 내부에 사용된 각종 렌즈나 LCD나 거울의 재질 또 하우징의 구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관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결론으로는 LCD 프로젝터보다 DLP 프로젝터가 전반적으로 고른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 밝기 비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증한 적이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중계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이 꽤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인데? 아니면 뭐 나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뭐 되게 혼자서 막 떠드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